아동복지학과 96학번 조소연입니다. 지금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재작년 그러니까 19년에 이제 새로 설립된 기관이에요. 그래서 모든 아동복지에 관련된 기관을 관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지역아동센터라던가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돌봄 기관들, 그리고 뭐 그룹홈, 양육시설, 가정위탁 같은 이제 보호시설들, 그리고 이제 아동 자립과 관련된 기관이나 종사자들, 그리고 아동 학대에 관련된 아동보호 전담 그 전문기관, 그리고 지금은 지자체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아동학대 그 전담 공무원하고 그리고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라는 아동보호를 담당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고요. 어쨌든 그런 영역에 관련된 모든 아동복지의 총 분야를 망라해서 그것들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역할은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업들을 관리하면서 1차적으로는 그것에 대한 정책을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 그 사업에서 진행해야 될 내용들에 대한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제공하거나, 그리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고 그것을 교육을 진행하거나 뭐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부서는 아동정책평가센터라는 곳인데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그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박사급 연구원들이 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아동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정책 개발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책평가센터 외에는 각각 이제 분야별로 지금 말씀드린 사업 분야별로 사업 부서들이 있고요. 그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침을 내리거나 이제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뭐 이런 역할들, 또 평가하는 역할들을 담당하기도 하고요. 그것들을 총괄해서 통합적인 업무를 하는 곳이 저희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그 부서에 이제 사업을 크게 말씀드리면 아동정책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고 아동정책 영향평가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제 정책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그 정책의 이름으로 중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5개년에 한 번씩 그 아동과 관련된 정책을 세우고 그 정책에 따라서 모든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그것의 하위 세부 정책을 세워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 부서에서는 그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평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거에 따라서 아동정책 시행계획이라는 것이 지자체에서 매년 수립이 되어야 돼요. 그럼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자기 지역의 아동복지 정책에 대해서 그 5개년간의 기본 계획의 내용을 반영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그런 정책 수립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 뭐 지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책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거나 아니면 컨설팅을 해주는 것, 그리고 그 정책 수립에 대한 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저희는 어쨌든 연구를 하는 담당자니까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서 배포한다든지, 아니면 마지막에는 그 시행 계획에 대해서도 매년 평가를 하고 우수지자체를 포상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동정책 기본계획이라는 사업의 핵심 내용들이고요. 그게 이제 큰 사업으로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이제 아동정책 영향평가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사업인데 요거는 우리나라의 정책이 어떤 것이든 주제는 무관하게 아동 중심으로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하는 거예요. 뭐 교통 서비스들이 아동이 이용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가 이것들을 평가한다라고 하면 모든 지자체 혹은 모든 기관을 다니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 개선을 반영하는 노력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저희가 어떤 객관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영향평가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그 정책들을 영향평가라는 이름으로 모니터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책을 세울 때 어떻게 아동 중심으로 해야 될지, 아동 권리를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를 점검하는
이런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양평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평가를 잘 할 수 있게 지자체를 지원하거나 그 평가에 대한 지침서를 내리거나 뭐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주요 저희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또 그것만큼 또 큰 사업이 그 아동 관련된 패널에 대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아동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로 모아서 통합하는 작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각 아동복지 사업 영역에서 통계 자료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통합하는 작업들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는 이게 통합되게 되면 아동복지에 대한 이제 패널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그러면 그 아동 서비스에 대한 효과성도 이거 하나로 측정을 할 수 있게 되고, 아동이 어떤 형태로 진입을 하던 이 보호를 받고 서비스를 받는 기간 중에 발달 계적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통계도 이제 패널을 통해서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아동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일을 할 적에는 당연히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하겠죠. 이제 그것이 있어야 취업을 하고 내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자격증이라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기본이 될 거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특별히 뭐 어떤 자격을 꼭 갖추면 이 일을 잘 하더라, 미리 뭘 준비해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은 사실은 없었어요. 이런 아동복지 분야, 특히 뭐 사회복지 분야 전 분야에서 자격증이 있다라고 일을 잘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얼마나 그냥 이 일을 재밌게 하고 내가 거기서 스스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인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험들이 축적이 되다 보면, 요새는 뭐 한 직장에 계속 쭉 가고 이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제 변화해왔는데, 한 10여 년 이상을 이런 일을 하다 보니, 아,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이제 아동 관련된 일들을 내가 하고 있었고, 그것들을 통합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때 이제 다시 좀 공부를 다시 했고요. 그래서 이제 박사과정을 가서 그런 것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하면서 그때 이제 새롭게 알게 된 것들도 있고, 통합적으로 좀 제가 정리한 내용들도 있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지금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동복지 분야의 뭐 한 특정 영역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기존의 그 저에게 흩어졌던 여러 경험들이 지금 굉장히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어떤 일을 할 적에는 적극성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적극성이 만들어지는 거에는 관심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관심은 누가 뭐 이게 요새 되게 핫하다고 이걸 하면 좋다더라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뭘 하면 항상 재밌게 하는지, 그런 게 이제 나의 관심이겠죠. 그래서 그런 걸 잘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할 것 같고, 그게 있으면 당연히 적극성이나 열정은 생기는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일을 시작해도 하다 보면 너무 이제 힘들기도 하고 일이 많아서 지치기도 하고, 그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성?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보거나, 그 결과가 꼭 나의 어떤 뭐 지위 상승이라던가 아니면 나의 어떤 뭐 그 성취 목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은 결국 아동을 위한 일이니까, 아이들에게서 내가 시작한 일이 끝나지 않았을 때는 사실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든 잘 마무리 짓고 끝내야 된다라는 생각, 그러면 당연히 그것들을 잘 견디고 참고 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네. 장점은 재밌다. 굉장히 다이나믹하니까. 같은 주제를 하더라도 아이들은 항상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시대가 바뀌면 같은 주제로 한 분야 일을 하더라도 다뤄야 될 이슈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런 면은 굉장히 생동감 있고 재밌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반면에 지치는 면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를 습득을 해도 그 다음에 새로운 일들이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새롭게 알아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항상 있고, 그게 이제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힘들었던 순간, 보람찼던 순간도 사실은 다 그냥 아이들 때문이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여기는 뭐 그 연구 부서고 또 중간 관리 조직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공공기관이니까 아이들을 직접 만날 기회는 없어요. 이 기간은. 예. 간접적으로만 이제 접하고 있는데,
뭐 이전에는 사실은 아이들을 직접 만나서 계속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어떤 일들을 해가는 일들을 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그 소소히 느끼는 보람이 있고 또 소소히 느끼는 힘든 것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특별히 뭐 그런 것들은 없었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야 하고 그 배워가야 한다라는 어떤 부담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 뭐 그것이 있어야지 또 내가 또 즐거움이 또 생기는 거니까 그거는 또 같이 존재한다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아동 관련된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종사자 교육을 주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회복지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들을 주로 담당했었고 그것도 그 뭐 보수교육이라던가 이런 공식적인 교육을 통해서도 하지만 각 기관별로 방문해서 슈퍼비전을 하거나 뭐 이런 역할들을 좀 했었어요. 복지관이라던가 여러 이제 센터들의 이제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 이것들이 다 좀 분절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당연히 뭐 아동, 청소년, 뭐 장애인, 노인 뭐 이렇게는 당연히 다를 느낌이 들 것이고 같은 아동 안에서도 뭔가 굉장히 결이 다르고 다른 조직과 다른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 같은 느낌? 서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정책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 이제 거시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그냥 몸으로 그 느끼는 것이 이렇게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은데 왜 이거를 왜 이렇게 다르게 같은 거를 다른 데서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그런 느꼈던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좀 어떤 식으로든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과 함께 이제 들었던 것이 이제 그 아동복지 분야가 지금은 이제 중간 조직은 통합이 된 상황이지만 이전에는 중간 조직조차 없이 다 흩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돌봄은 돌봄대로 보호는 보호대로 그 보호 안에서도 시설별로 다 제각각 그리고 그 제각각이라는 거는 기관의 운영도 다르지만 아이들이 진입하는 게이트웨이도 다르고 나가는 데도 다르고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비일비재하고 그럴 때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들인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내가 어느 현장에 어떤 실무자를 처음 만나냐에 따라서 완전히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 또 종사자들을 통해서 들으면서 그러면 이런 통합의 모습은 그런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여러 서비스의 경로들 그리고 아이들의 이제 인생을 전반적으로 발달 단계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통합이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어렴풋이 하고 있었고 그때 이제 그 아동권利보장원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들어보니 여기가 이제 그런 곳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애초에 들어올 때 목표는 그런 거였어요. 내가 들어와서 그런 아동복지 체계를 통합하는 어떤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내가 거들고 그것이 좀 잘 되어가는 것을 좀 보고 싶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의 이 종사자들이 정말 역량을 강화하면서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들의 전문성 강화를 할 때 정말 통합적인 시각에서 같은 목소리로 같은 비전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돕는 역할 그거를 말하자면 비전으로 갖고 저는 이제 들어왔고 다행히도 그 일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친구들하고 지냈던 것들 이런 게 이제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이게 지금도 뭐 그런 어떤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냥 가족 같았어요. 매일매일 보면서 매일매일 뭐 밥 먹고 얘기하고 다니고 그리고 과제도 정말 많잖아요. 팀플도 많고 그때는 그게 그렇게 싫었는데 팀플을 하니까 같이 있을 시간이 많고 서로 이제 함께하는 일들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게 이제 나중에 가서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떠올려 보면 그런 동기들과의 뭐 추억 뭐 이런 것들 당연히 이제 이 전공이라던가 이 영역의 일들은 많이 경험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실 거고 정말 다른 분야의 경험, 정말 다른 생각, 정말 다른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하고 어떤 일을 같이 하거나 저는 사실 그러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저 혼자 잘 놀았던 것이지 어딘가에 속해서 누군가 교류하면서 뭔가를 해나가는 경험은 사실은 대학교 때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나 대학에서는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때 기분이 어땠었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게 마음도 설레고 되게 풋풋함이 느껴지고 그래서 참 좋은 때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20대와 30대와 40대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다르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을 것이다. 네, 저는 지금 참 좋거든요.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도 더 좋을 것이니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쨌든 딱 중간 지점에 있는 25년 그 전에 대학을 들어간 중간 지점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전에 이제 선배님들에 대한 얘기도 참 많이 들었고 나도 저런 선배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고 이제는 또 다른 후배들이 그런 생각을 누군가에게 또 품으면서 살게 되겠죠. 그래서 저도 참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했습니다. 예. 5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같이 선후배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